만약에 내가 너무나 갈증이 나고 잦은 소변이 보고 극도로 피로하고 시야 흐림이 있다. 본인이 당뇨병 환자라는 거 아시면 꼭 혈당 체크를 해보시고 혈당이 지나치게 높다. 초응급이에요. 돌아가신 분도 있죠. 유명한 연예인 최근에 초응급이니까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 그러면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으려면 간단합니다. 일단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숨은 위험, 고혈당증과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당뇨병은 잘 알고 계시죠? 1형과 2형이 있고 혈당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한 인슐린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인슐린의 저항이 돼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는 많은 유튜브나 얘기를 드릴 텐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고혈당증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 고혈당증이란 여러분 찾아보면 다 아시겠지만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원래 당이 혈액 내에 높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이게 이제 근육이나 이런 데 이용되기도 하고요. 간에서 활용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거나 인슐린이 이제 작용하려고 그러는데 저항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혈액 내 당이 높아지는 거야. 혈액 내 당이 높아지면 뭐가 나쁜가요? 힘나서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는데 이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면 문제가 일으키냐? 혈당이 126이거나 내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공복 시에 아니면 식후에 2시간이 지났는데 2시간 이내 혈당이 200이 넘었을 때 이럴 때 이제 고혈당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갈증, 소변, 그다음에 피로감, 눈이 흐려지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증상으로는. 이런 거야 다른 유튜브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할 텐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망에 대한 문제예요. 최근에 아마 유명 연예인분이 사망하시게 됐는데 그게 이제 고혈당증이다. 이렇게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혈당증으로 사망할 수 있느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장 우리나라에 많은 당뇨병이 뭔지 알고 계시죠? 2형 당뇨병입니다. 이게 이제 성인이 돼서 대개 이제 50대, 60대부터 시작되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예요. 배가 좀 나오고 운동을 좀 적게 하고 식생활이 탄수화물이 50에서 55% 정도여야 되는데 한 7, 80% 밥만 먹고 이런 거죠. 2형 당뇨병에서 그리고 특히 노인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삼투압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투압 뭔지 아시죠? 국민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너무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극심한 탈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서 콩팥도 좀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어느 정도 혈당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600 정도 되면 600mg per 데시리터 600 정도 되면 고삼투압성 고혈당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유명 연예인분이 50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거의 비슷한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많이 보느냐? 많이 봅니다. 특히 노인분들한테 이게 되게 인슐린을 배에다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꼬박꼬박 잘 맞으시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좀 귀찮고 번거로워요. 인슐린 맞는다는 게. 그래서 좀 빼먹거나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식생활에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또 규칙적인 운동을 동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검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저희가 이제 혈당을 어디서 체크하냐면 피에서 혈당을 체크하는 게 좀 어려워요.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시면 적혈구나 백혈구가 깨져요. 여기서. 그러면 깨지면 그 자체가 약간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그 혈당을 재느냐? 눈 안에 여러분 눈이 이렇게 동그랗죠. 안구가. 이게 유지되는 게 이 안에 맑은 물이 들어있거든요. 이거 물을 살짝 빼요. 그거 빼면 눈이 쭈그라드나요? 그러지는 않고요. 살짝 물을 빼서 그 물을 가지고 당을 잽니다. 근데 당이 500, 600이다. 이러면 이제 그리고 배를 보면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주사 자국이 배에 있으면 이제 이게 당뇨 환자분들 중에 인슐린.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다른 기관도 좀 문제가 생겨요.
인슐린을 꼬박꼬박 잘 하시고, 그러면 인슐린 전에 먹는 약으로 꼬박꼬박 잘 조절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좀 귀찮아지고 막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점점 악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형 당뇨병에서도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뭐 1형 당뇨병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슐린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청소년기, 청년기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서 당이 너무 높아지면서 대사성 산증이라는 게 생겨요. 몸이 산증이 되는 거야. 산과 염기할 때 그 산증이 되면서 혼수 상태에 빠지면 사망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되게 특징적인 게 있어요. 옷을 벗어요. 제가 아직 저체온증, 동사 얘기를 아직 안 들었는데 저희 법의학에서는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1형 당뇨병에서 이것도 이제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치료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크론이나 뭐 모든 병도 다 치료만 잘 되면 꼬박꼬박 먹고 잘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또 운이 나쁘면 치료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잘 모를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케이스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본인이 1형 당뇨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한겨울에도 덥다라고 느껴요. 온몸이. 그래서 옷을 벗습니다. 지금 쌀쌀하잖아, 날씨. 근데 에어컨 틀고 그래요. 그래서 혈당을 또 눈에서 딱 재보면 혈당이 엄청 높아져 있고, 또 하나 케톤이라는 게 올라가 있습니다. 케톤이 뭐냐? 여러분, 아세토 아세테이트,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죄송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케톤이라는 게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몸 안에 대사가 잘 안 돼서 케톤이라는 게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혈당증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2형 당뇨는 고삼투압성 고혈당 증후군, 그 다음에 1형 당뇨는 당뇨병성 케톤산증, 뭐 이런 게 생깁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나 갈증이 나고 잦은 소변이 보고 극도로 피로하고 시야 흐림이 있다, 본인이 당뇨병 환자라는 거 아시면 꼭 혈당 체크를 해보시고, 혈당이 지나치게 높다, 초응급이에요. 돌아가신 분도 있죠. 유명한 연예인 최근에 그런 것처럼 초응급이니까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 내가 젊은데 좀 그렇다 그러면 가까운 내과 가정의학과를 방문하셔서 혈당 검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부검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1형 당뇨 젊은 친구들을 대학 다녀와서 군대도 다녀왔어요. 근데 막 너무 막 몸도 안 좋고 막 이렇게 쉬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정말 당뇨였던 거예요. 1형 당뇨.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한번 뭐 종합적으로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께 검진 한번 받아봐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 당뇨 합병증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당뇨에는 3대 합병증이 있습니다. 물론 3대 합병증을 얘기하기 전에 당뇨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고 제대로 치료를 안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딱 하나의 기관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혈관이에요. 혈관이 손상받아요. 혈관에 내피 막 이런 것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염증도 많이 일으키게 되고요. 혈관이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콩팥은 어떤 기관이에요? 콩팥은 혈관 덩어리가 이렇게 필터에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이 필터에 의해서 걸러지면서 뭐가 나와요? 오줌을 통해서 뭘 조절해요? 나트륨과 칼륨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 물도 조절하고, 그래서 오줌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혈관 덩어리인데 혈관이 손상이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이 망가져요. 그래서 첫 번째 당뇨병의 첫 번째 합병증은 뭐예요? 당뇨병성 콩팥병증, 신장병증입니다. 신장병이 생겨요. 당뇨병성 신장병.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투석, 그리고 말기 신부전, 요즘은 만성 신부전, 말기 신부전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만성 콩팥병 아니면 만성 콩팥 기능 상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1기부터 5기까지 있어요. 5기가 되면 투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뇨 조절이 뭐다? 콩팥을 조절하는 거예요. 콩팥을 오랫동안 쓸 수 있게. 이거 93세까지 쓰셔야죠. 아니, 97세까지 사실 거라고요? 97세까지 쓰셔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당을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당뇨의 합병증이 뭐가 있을까요?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이 있습니다. 신경병증은 뭐냐? 여러분 아시면 아야 하고 꼬집으면 아야 하는 게 다 신경일이잖아요.
근데 신경이 혈관이 미세하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지 신경도 먹고 살아야죠. 신경은 뭐 피 없어도 되나요? 신경도 조직이니까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혈관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 신경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부딪혀도 안 아파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옛날에 권상우 씨가 나왔던 영화 중에 통증을 느낄 수 없는 사나이 막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럼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뇨발이라고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 쳐보세요. 빙이나 이런 데. 당뇨발. 그러면 깜짝 놀라는 이미지에 나올 거야. 왜 당뇨발이 생기느냐? 원래 당뇨가 염증을 잘 일으키죠. 피가 끈끈하니까. 혈관도 잘 하고. 근데 신경이 망가지니까 부딪혀도 안 아파요. 손상을 많이 받게 되고 잘 낫지도 않고 그러니까 발이 괴사가 돼요. 그게 당뇨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심장. 심장도 중요한데 3대 병증 보통 그러면 눈입니다. 여러분 망막 아시죠? 각막, 막막, 홍채 이런 거 들어보세요. 망막이 한 10개 층입니다. 망막이 여러분 그 디저트 중에 막 층 얇아갖고 이렇게 빵이 막 이렇게 층층층층 있는 게 있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페스트리? 페스트리?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막 이렇게 얇은 거 더 비싼 거 있잖아요. 설해마을 같은 데서 파는 거. 그런 디저트처럼 이게 층이 되게 층층층층 있는데 혈관이 다 분포돼 있어요. 근데 그 망막에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망막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성 망막병증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 안과, 신장내과, 그리고 신경과 이에 걸쳐서 이게 모두 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야? 혈관 손상이에요. 이것 말고도 심근경색증도 많이 생깁니다. 일단 혈관이 망가지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심근경색증. 또 뭐가 있을까요? 뇌졸중, 그렇죠? 뇌경색증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아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고혈당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감염이 잘 되고 폐혈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폐렴이나 이런 걸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감염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콩팥이 망가진다니까 어때요? 전해질 불균형. 칼륨과 나트륨. 어디서 조절하죠? 콩팥.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몸에 항상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부정맥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당뇨병은 혈관을 망가뜨린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큰 대혈관, 예를 들면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대뇌 큰 혈관, 뇌경색증도 일으킬 수 있지만 미세혈관을 망가뜨리면서 뭐가 걸린다고요? 당뇨병성 콩팥병증 또는 신장병증 또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이 세 가지가 당뇨병으로 인해서 미세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주요한 3대 합병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으려면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걸 보는 20대, 30대면 탄수화물을 50에서 55%로 맞추면서 밥을 반 정도, 그 다음에 뭘 먹어야죠? 단백질, 지방, 적절하게 먹는 거야. 체중 조절, 수면을 항상 깊게 자고,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혹시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의사를 자주 만나게. 이게 이제 20, 30대가 할 일이고, 이제 40, 50대부터는 뭘 해야 되냐? 규칙적인 혈당 모니터링, 건강검진을 통하고, 만약에 혹시 문제가 있다, 혈당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굴 만나야 돼요? 무당? 아닙니다. 의사를 만나야 돼요. 의사를 만나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적절한 약물이나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즉 생활 규칙을 고치는 거예요. 술, 담배 안 하기는 기본이고 규칙적인 운동 플러스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그게 무슨 비결이냐 그러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 무슨 뭘 들으시고 뭐 기적의 무슨 명약을 먹으면 한 번에 낫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몸은 오랫동안 공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그 공장 갈고 닦고 조여야지. 그러지 않으면 금방 망가져요. 여러분 여기서 아마 공장 일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기계 1년만 제대로 안 써도 금방 망가질 거야, 뭐 기계. 그렇듯이 닦고 조이자 이런 거야. 당뇨병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고혈당을 오늘 말씀드린 건 어떤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혈당이 워낙 높으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나 하고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린 건데 적절한 관리를 통하면 합병증과 사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는
적절하게 조절하고 또 약물을 꾸준히 드신 분들한테는 또 의사를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는 분들한테는 전혀 들어온 병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 이걸 보시는 20, 30대는 되도록이면 안 걸리는 게 좋겠죠. 뭐 정기적으로 꾸준히 약 먹고 이래도 좋다고 하지만 일단 안 걸리는 게 최선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20, 30대에게 제어는 일단은 운동, 건강 식습관, 체중 관리, 그 다음에 의사 자주 만나기. 꼭 굳이 뭐 찾아가서 볼 필요는 없지만 적절할 때 만나기. 이런 걸 추천드립니다. 고혈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